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H.O.T와 보아부터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NCT,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K-팝 스타들을 배출한 회사죠. 한류 열풍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회사의 주가 흐름 역시 지난 수십 년간 K-팝 산업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기요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SM 엔터테인먼트는 1995년 이수만 프로듀서가 설립한 회사로 원조 아이돌 문화를 개척한 기업입니다. 2000년대 초반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대중에게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엔터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며 업계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이돌 등 아티스트 발굴 및 관리, 음반 제작과 유통, 콘서트 공연 기획 등인데 쉽게 말해 K-팝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조 원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큰 축에 속합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지도 덕분에 해외 매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과거 주가 흐름을 이야기를 하듯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것은 약 2000년 무렵인데요. 초창기에는 지금과 규모나 위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1세대 아이돌의 인기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주가는 비교적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나 곧 IT 버블 붕괴와 2000년대 초반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가가 한동안 부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코스닥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크게 내려앉았는데요. 주가가 10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며 역사적인 바닥을 찍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천 원대를 유지하던 주식이 한순간에 1000원 아래로 주저앉았을 때 과연 누가 이후 SM 엔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지 예상이나 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뒤에 찾아온 K-팝 열풍의 훈풍은 대단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바 K-팝 2세대 전성기 시기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는데요.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소속 그룹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했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2012년경에는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상승하며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바닥 대비로 치면 수십 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이 시기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만 갖고 있었어도 대박 났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음반 판매와 콘서트 수익이 급증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었고 SM 엔터테인먼트는 명실상부 엔터주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늘 상승 곡선만 그릴 수는 없는 법. 2013년부터 몇 년간은 조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일부 인기 아티스트들의 이탈과 분쟁 이슈가 주가에 악영향을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소녀시대 제시카, 탈퇴, 엑소의 크리스와 루안 등 중국인 멤버들의 계약 분쟁 등 내부 악재들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덤을 흔들고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동시에 엔터 산업의 경쟁 심화도 진행되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쟁사들이 빅뱅, 이엔인, 트와이스 등 성공적인 아이돌 그룹을 내세워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혼자 독주하던 구도가 서서히 빅3 경쟁 구도로 변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012년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몇 년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5년경에는 주가가 4만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고 2016, 2017년에는 3만원대 중반까지 밀리면서 2012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정체기에 빠졌던 거죠.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알령, 즉 중국 시장에 제약이 생겨났던 해입니다. SM을 비롯한 K-팝 산업 전체가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성장도 주춤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016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고전했는데 이는 그 즈음 주가 하락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수만 프로듀서 체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와 비용 지출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형 신인 그룹 준비나 사업 다각화 시도들이 단기적으로 비용만 증가시키고 성과는 더디다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일부 있었죠. 이렇듯 어려움이 이어지던 SM 엔터테인먼트였지만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2018년 무렵부터인데요. 이 시기에 새로운 보이그룹 NCT의 유닛 활동이 본격화되고 레드벨벳 등의 활약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좋은 실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역시 가수 한 팀만 제대로 터지면 엔터주는 달라진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주가도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2018년 중에는 주가가 다시 5만원대를 회복하며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아이돌들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부각되며 SM엔터를 다시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다만 2019년에는 잠시 주춤했는데 이때는 대형 신인 출시에 따른 비용과 일부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 등이 영향을 주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그 결과 주가도 2019년 한 해 동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이 닥치죠. 공연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SM엔터테인먼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월드 투어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대면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이 컸는데요. 주가 역시 2020년 초에 크게 급락했습니다. 한때 3만원대 중반까지 밀려나며 2018년에 회복했던 수준을 다시 반납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위기 속 기회는 있는 법. 오프라인 공연이 막힌 대신 온라인 콘서트, 굿즈 판매, 음원 스트리밍 등 대안이 등장했고 K-팝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팬들이 음반 구매나 영상 콘텐츠에 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게 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 결과 2021년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며 K-팝 산업은 사상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2021년 중반 이후로는 주가가 코로나 전 고점을 넘어 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과거 2012년 최고점 수준을 거의 10년 만에 경신한 것이어서 의미가 컸어요. 이때 SM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하며 한동안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빼앗길 뻔했던 업계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2021년 주가 상승 배경에는 폭발적인 앨범 판매량 증가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전 제시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SM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공연이나 가상 세계관 강야 등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강조했고 투자자들은 코로나 이후 더 성장할 산업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죠. 또한 2021년 경에는 SM 지분에 대한 외부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도 돌았는데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대형 IT 기업이 SM엔터와 협력 논의를 한다는 뉴스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이슈들이 모여 2021년에 주가 상승 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기조는 2022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7, 8만원대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죠. 다만 2022년에는 경쟁사인 하이브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룹 BTS의 활동 중단 발표였습니다. 당시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면서 엔터 업계 전체가 출렁였지만 상대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BTS 공백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생겼습니다. BTS가 한 발 물러선 사이 SM과 다른 기획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였죠.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SM엔터 내부에서 주주행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국내 액티비스트 펀드가 SM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전행 견제를 요구하며 등장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기존 문제였던 라이크 기획과의 수수료 계약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2022년 말에 그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장에서 SM엔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가에 또 다른 모멘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초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인수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간략히 정리해보면 2023년 2월경 SM엔터의 창업주 이수만 씨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 상당 부분을 하이브에 전격 매각하면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추가 지분 공개 매수를 선언하며 SM 경영권을 노렸고요. 이에 반발한 SM 현 경영진은 카카오와 손을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하이브 대 카카오의 인수 경쟁이 붙었고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인수전 소식이 본격화되었던 2023년 2월 3월 사이에 SM엔터 주가는 이전 7만원 수준에서 15만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솟구쳤습니다. 사상 최초로 10만원대 후반, 즉 두 자릿수 만원 주가 시대를 연 것이죠.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경쟁자들이 속속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집하려 하니 시장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3월 초 한때 주가가 15만원을 넘어 16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이는 역사적 최고가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인수전의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난 뒤 열기가 식으면서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눌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하이브는 경쟁을 포기하고 카카오가 SM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2023년 3월 말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무렵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9만원 안팎으로 안정됐습니다.
인수전 최고점에서 비교하면 상당한 조정이 온 것이지만 그래도 분쟁 이전 시점과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죠. 결국 SM엔터테인먼트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 대주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극적인 이벤트를 겪으며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수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스스로 내건 SM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SM 3.0이란 쉽게 말해 멀티 프로듀싱 체제 도입과 IP 사업 확장을 통한 새 성장 전략인데요. 과거 이수만 한 사람에게 의존하던 프로듀싱을 여러 제작본부 체제로 바꾸고 음반음원 같은 1차 IP뿐만 아니라 팬 플랫폼, 캐릭터 상품, 공연, 영상 콘텐츠 등 2차 IP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SM 측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로 매출의 6%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고 IP 비즈니스 확대로 2025년까지 매출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라는 든든한 새 주주와의 협업도 기대 요소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중 하나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웹툰, 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와 SM이 손잡고 음악 IP 기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SM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웹툰 혹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굿즈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7, 9만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반적인 증시 부진 속에 SM도 큰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2025년 들어 K-팝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SM 주가도 10만원을 재돌파하고 최근에는 12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앞서 경험했던 역사적 고점에 다시 근접하는 수준인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인수 이슈가 아니라 본질적인 실적 개선과 글로벌 사업 성장성을 기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탓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앨범 판매와 글로벌 투어, 공연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예컨대 NCT, 에스파 등 SM 소속 아이돌들의 앨범은 연이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회사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도 성공적으로 데뷔하여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습니다. 또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2세대 아티스트들의 지속적인 콘서트 투어, 엑소와 NCT의 꾸준한 팬덤 유지 등 탄탄한 IP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트렌드와 경쟁사 대비 SM엔터테인먼트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 K-팝 엔터주는 한때 SM, YG, JYP 픽3 체제로 불렸고 현재는 여기에 하이브가 가세의 픽사 구도가 되었죠.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방대한 아티스트 풀을 자랑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1세대 아이돌부터 현재의 4세대 아이돌까지 두루 보유한 곳은 SM이 유일하죠. 반면 경쟁사들의 강점도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JYP 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 프로듀서의 색깔로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얻는 그룹들을 배출하면서 비용 관리와 운영 효율 측면에서 업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JYP의 영업이익률이 SM보다 높게 나타나며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JYP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JYP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엠믹스 등 계속해서 신인들을 성공시키며 끊김없는 세대 교체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안정적 우상향 추세를 그렸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 블랙핑크 등 글로벌 메가 히트 그룹을 탄생시킨 기획사로 히트 하나는 정말 강렬하게 터뜨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다만 YG는 몇 차례 소속 아티스트들의 논란과 사건 사고로 인해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주가 변동성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한때 승리 사건 등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주요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 등으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 이 회사는 비교적 신참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다른 엔터사를 압도하는 업계 1위 기업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성공 하나로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이후 세븐틴, 뉴진스 등 자체 아티스트의 활약과 함께 국내외 여러 레이블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렸습니다. 하이브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미국 시장 공략, 게임 스토리 등 다방면 확장을 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의 범위를 넓힌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위치는 딱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연 1위였지만 지금은 하이브라는 거대한 선두주자가 있고 2위 자리를 놓고 JYP와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죠. 그렇지만 SM 엔터테인먼트만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글로벌 팬층, 다양한 세대의 인기 아이돌을 보유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계 표준을 만들어온 트레이닝 시스템과 해외 네트워크 등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또한 SM 출신 아티스트들의 브랜드 파워도 상당해서 한번 팬이 된 이들의 충성도가 높고
굿즈 소비나 콘서트 동원력 등 수익화 지표가 견고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돌 IP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출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서는 SM이 보유한 방대한 IP 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장폭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SM 3.0 전략은 시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여부나 신인 데뷔 성패에 따라 실적이 들쭉날쭉했다면 이제는 IP 비즈니스 다각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끝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전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2025-2026년까지 K-팝 산업의 호황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글로벌 투어 수요가 폭발하면서 월드 투어를 도는 아이돌들은 연이 맺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M 소속 아티스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에스파의 첫 단독 콘서트 투어, NCT 드림과 NCT 127의 글로벌 투어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공연 수익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음반 판매 측면에서도 K-팝의 글로벌 팬덤 문화가 자리 잡으며 초동 밀리언셀러는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죠. SM 엔터테인먼트는 매년 꾸준히 신규 앨범을 내고 다수의 아티스트를 운용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신인 그룹도 지속적으로 론칭할 계획인데 2023년에 나온 라이즈에 이어 앞으로도 SM 루키즈 등을 통해 새 보이그룹, 걸그룹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업 확장은 미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와의 협력 시너지가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 SM 엔터테인먼트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카카오의 콘텐츠 생태계 안에서 성장 전략을 펼칠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와 함께 SM 아이돌을 주연으로 기용한 작품을 제작한다거나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 SM 아이돌 세계관을 접목한 콘텐츠를 내놓는 식이 가능할 겁니다. 카카오는 국내뿐 아니라 북미, 일본 등 글로벌 진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한 해외 기업들과 SM이 손잡고 현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된다면 SM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스타 한두 명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사건 사고의 실적과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아무리 시스템 경영을 강화했다고 해도 만약 주력 아티스트에게 예기치 않은 스캔들이 발생하거나 컴백한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K-팝 팬덤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서 매번 히트곡을 내고 이목을 끄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팝 아티스트들과의 경쟁, 중국 시장의 정책적 리스크 상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비단 SM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SM 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역사에서 축적된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며 또 한 번의 성장 사이클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이지만 K-팝 산업의 성장성과 SM의 변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이어지는 한 장기적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 여러 번의 부침을 딛고 결국 우상향해온 엔터 대장주의 저력이 언제든 발휘될 수 있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논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톱티어 엔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래서 주가도 과연 새로운 역사를 쓸지 지켜보는 일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